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전문 강사 왕미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독서와 웰다잉에 대해서 2회차에 걸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저희는 책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책에는 다양한 경험들이 들어가 있고 시대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으며 삶의 울림이 들어가 있는 영혼의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키케로가 말하는 책이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나의 영혼을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무거운 주제이긴 하죠.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우리가 죽음을 꺼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평소에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구들을 만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왠지 해피하고 싶어하고 또 강의에 가서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나의 사유적인 이야기고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조용히 내면적으로 마주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독서는 저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정보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웰다잉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다양한 다른 문화의 책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과연 죽음은 무엇일까 한 번쯤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웰다잉 독서를 통해서 과연 삶과 죽음은 분리된 걸까? 많은 철학자들은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들을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 바라본다라면 내가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책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목적은 웰다잉 독서를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경험과 지식보다 좀 더 깊게 인식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나의 인생은 멋지게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목표를 첫 번째 본다면 내가 웰다잉 관련 도서를 선정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런 도서를 통해서 내가 독서를 하고 나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간의 여유가 좀 생기게 됐고 그런 웰다잉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졌고요. 연배가 쌓이면서 우리가 삶을 성찰하는 깊이도 깊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반전의 인생을 살았고 중반전, 그다음에 후반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마무리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의 웰다잉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마무리할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로 웰다잉 준비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을 읽어서 우리가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웰다잉 도서를 선택을 하고 나만의 웰다잉 독서법을 또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독서로 웰다잉 준비에 있어서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책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의 경험이 들어가 있고 시대의 지혜가 들어가 있으며 그다음에 삶의 울림이 들어가 있는 영혼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경험과 사유, 지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물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길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책을 읽으면 왜 생각을 키우고 감정을 넓힐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는 선인들이나 내 앞서 가는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배우고 지혜를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을 통해서는 우리는 좀 더 내면적인 성장과 성찰을 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항상 우리는 독서로 삶을 성찰하는 그런 깊이 있는 인생이 필요하겠고요. 과연 우리가 죽음과 삶을 분리할 수 있을 건지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우리의 삶의 완성을 말하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나의 웰다잉 준비를 어떻게 할까? 막연하죠.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나의 웰다잉 준비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준비한다라면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나의 삶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왜 웰다잉 준비를 우리 해야 될까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웰다잉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나의 특유의 행동과 이런 생활 패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답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데도 있어서도 아무리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방식들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철학서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학이나 종교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술 작품 하나를 통해서도 죽음과 삶을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직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은 폭넓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타인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 자신의 죽음을 또한 성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고 오늘을 더 소중하게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죽음이라고 정리를 한다라면 나의 유한성을 깨닫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매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충실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 순간 매일 나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웰다잉 독서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묵은 감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들여다보면 치유되지 않는 그런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래서 웰다잉 독서를 통해서 저는 치유 과정 또한 내가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나만의 평화로운 내면을 찾을 수 있다는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암에 걸린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게 됐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 읽었던 웰다잉 독서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터득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나 여러 가지 슬픔 치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지식과 실천 방법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웰다잉 독서는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훈련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웰다잉 독서를 한 권, 두 권, 세 권 읽을수록 저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제 마음이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바꾸게 되고 내 마음을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자가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어떻게 보면 나의 치유, 상대방을 치유하는 것, 그다음에 돌봄의 도구로서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웰다잉 독서와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웰다잉 관련 도서 읽기죠. 그래서 요즘 웰다잉 관련 서적들을 쭉 쳐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옆나라, 이웃나라 도서들을 보게 되면 그 나라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웰다잉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죽음 문화에 대한 도서를 읽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웰다잉의 현황이 어떤지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좋은 죽음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웰다잉 문화와 현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활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웰다잉 독서를 통해서는 자기 성찰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내면적으로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누구한테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좋은 시간들, 그래서 내면의 충만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고 나의 삶을 충실하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저희가 책을 읽으면 이제 기억하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좋은 글귀나 이런 독서에 남은 요약들을 좀 더 매일 읽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통한 자신의 웰다잉 정리, 그다음에 나만의 독특한 웰다잉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웰다잉 도서 선택, 웰다잉 독서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내가 조직사회에서 바쁘게 살았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는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다시 한번 다른 세계를 사유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혼자를 본다라면 내가 삶과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연속적인 전 세계적, 전 지구의 역사로 본다라면 나는 큰 삶 속에 나의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또한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웰다잉 도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쉽게 우리가 웰다잉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 좋은 날 걸어서 기분 좋게 오프라인 서점에 가는 걸 즐겨합니다. 가서 많은 책들을 보면 풍요롭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베스트셀러가 어떤 거가 있나. 그래서 오프라인 서점을 방문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웰다잉 도서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요. 점점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시간들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저희에게는 훨씬 신체적인 건강도 같이 더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 가까이에 굉장히 멋진 도서관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서관에 가끔 가게 되는데 쾌적하고 좋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가면은 저희가 아무 책이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회원으로 가입하면 저희가 또 많은 책들을 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일찍 가야지 또 자리가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인터넷 서재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거의 그 인터넷 서재를 이용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무 때나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책을 읽을 수 있겠고, 책을 보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줄을 쳤을 때는 그 부분들만 또 요약돼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재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겠고요. 점점 우리가 이제 중년, 노년이 돼가면서 이제 시력이 나빠지죠. 그래서 조그만 글씨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른거리고 잘 보이지도 않고 피곤해서 책을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 큰 글씨 책을 선택해서 보신다라면 여러분이 훨씬 더 독서에 가까운 시간들을 자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래서 큰 글씨 책을 선택을 여러분에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책을 고를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책을 골라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웰다잉에 관련 책들은 저는 한 10년 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오래 전부터 보게 됐죠. 그래서 나의 시한부 인생이 주어진다면 가족들에게 너는 어떤 관심을 바라고 나에게 일정한 30일이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책들이 이제 나와서 제가 읽어봤었고 어느 교수가
자기가 걷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제자가 14주 동안 본인을 찾아와서 같이 대화했던 기록이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어떤 것들을 원할까? 정말 큰 보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와서 같이 함께 해주는 시간, 그 조그만 시간들이 가장 위로가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럴 때 어떤 것들을 원할까 한번 되새겨보고 그다음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로 위로를 받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한다라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의 책들을 보면 이제 시한부 인생, 이런 책들이 가장 많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병과 그다음에 암과 싸우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 남기고 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래 전이지만 제 지인이 암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옆에서 위로하는 말이 1번이 이거였습니다. 암이 걸렸으니까 좀 더 쉬는 게 어떨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삶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답을 주셨죠. 그래서 지인이 선택한 거는 내가 암을 치료하면서 나의 지금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15년 넘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의 싸움에서 쉽게 모든 걸 포기하기보다는 일상을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받는 이 교수도 가족들과 지인들을 모셔놓고 하신 강의,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강의 주제로 한 거는 당신의 어린 시절 꿈을 진짜로 실현하며 살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린 시절 꿈꿨던 실현된 모습들을 강연을 하면서 마지막을 보내게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어떤 거였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사람, 관계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소중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꿈이 굉장히 소중하다. 내가 꿈이 없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일어나서 뭔가 활기차게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곡선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올라갈 때는 마치 내 인생 같지만 내려갈 때는 뭔가 내 인생 같지 않는, 내가 극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 피해야 될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 또한 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강조하는 게 장벽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뭐가 소중한지 이분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가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에게도 이 마지막 강연을 보여줌으로써 그들 앞에 삶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과연 나의 삶과 분리된 걸까? 굉장히 슬픈 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나에게 슬픈 건지 아니면 내 주위 사람이 슬픈 건지,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기 전에 저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라는 슬픔과 두려움 함께 있었죠. 그래서 과연 내가 슬픈 건지 그다음에 내 가족들이 슬픈 건지를 봤을 때 나는 죽는 다음에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는 단계에 대해서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본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의사로서 자기의 생을 충분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고 인간애를 굉장히 추구했던 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로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로 밟아가는지를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쉽게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 죽음이 왔는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 그래서 부정을 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분노를 하거나, 그다음에 타협을 하거나, 우울, 수용, 이런 5단계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부정하는 단계에서는 과연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묵묵히 들어줄 수 있고, 분노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다음에 타협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쓰는 단어에서 이런 것들이 다 표출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갑자기 어느 날 말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어느 날 본인이 이제 유언장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의 편지를 쓰시기도 하고, 다 모아놓고 본인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수용의 단계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과연 이런 단계들 속에 어떤 사람은 부정에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수용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요. 우울에 있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한 이런 단계들을 밟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분은 마지막 단계에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삶의 고통은 인내와 순종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마지막 좋은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지, 죽음이 삶의 끝은 아니라고 이분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서를 한다라는 거는 뭐 그냥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 읽는 건 아니죠. 그래서 특히 웰다잉 독서는 내게 삶의 마무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훨씬 더 접근이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웰다잉 목적을 가지고 이런 책들을 골라서 읽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책을 받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저와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책 표지를 먼저 보게 되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굉장히 표지들이 요즘 멋지게 나오고 있고요. 목차들을 쭉 훑어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챕터를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챕터, 프리뷰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돼서 내가 좋아하는 페이지를 먼저 선택해서 저는 읽게 되죠. 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책을 읽게 될 때 전체 한 권을 빠르게 읽기보다는 어느 한 일정 부분들을 천천히 읽고 그것들을 회상하고 기록해보고 나의 질문을 써보고 또한 답을 써보고, 그래서 나의 말로 또 표현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로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쭉 갖고 있기 때문에 책을 한 권을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하고, 요즘은 한 권을 읽기보다는 다양한 책을 두고 조금씩 읽는 습관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게 뭔 일인가 하다 책을 읽어야지 하면 하루가 지나버리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15분, 20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계속 필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해서 계속 노트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저는 필기를 하고 있고요. 책을 볼 때는 밑줄을 다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군데는 빨간색을 긋기도 하고 어떤 책은 그린색을 긋기도 하고, 내가 그 책을 읽다가 다른 책에서 읽었던 내용과 겹쳐지거나 아니면 알았던 내용들이 또 있으면 거기에다 별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습들을 책에다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하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혼자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냥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서 내가 요약한 노트를 가지고 소리내어 크게 읽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안 되고요. 한 4번, 5번 계속 내가 읽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머리에 암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암기된 내용들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달라지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읽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쓰기도 하고 그 다음날 생각을 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고 잠시 덮어두고 한번 회상을 해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기억이 안 나.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회상하고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내가 읽고 반복하는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읽고 덮어버리면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주기적으로 반복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억으로 남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가 망각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읽고 덮으면 하루 동안 남는 거는 33%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반복하고 그다음에 3일 반복하고 7일을 반복하면 또 한 달이 가고요. 한 달을 계속 반복하면 또 6개월이 가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는 게는 필기라는 게 도구가 있어서 자주 우리가 읽거나 그다음에 보거나 암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망각을 좀 더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연상학습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읽었던 것 아니면 어떤 장소, 어떤 물건들하고 우리가 연상을 했을 때는 훨씬 더 그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 남이 써놓은 책을 읽는 거는 그냥 쑥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는 그 책 자체를 전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질문 만든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또 내가 답을 달고, 그다음에 그 책 내용을 또 읽어보고, 그래서 책 내용에 따른 질문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죠. 그거는 바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읽었던 거, 내가 아는 이야기들을 이야기로 쭉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한번 하고 이야기할 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쭉 하고 나면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났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게 되면 마치 내가 소설을 쓴 것처럼 내가 이 글을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가장 좋은 독서법을 최근 들어서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많은 책들을 놓고 일단 읽기 시작을 하고요. 많은 범위의 책을 읽기보다는 조금씩 소량씩 읽게 되고 직접 손으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간단하게 손으로 쓰고 있고요. 그런 필사한 내용들을 아침마다 소리내어 크게 읽습니다. 그래서 5번 정도 읽고 나서 이거를 그날 만나는 사람에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독서법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독서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은 문장 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항상 불편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상대방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나와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와 똑같은 동체로 대비시켰을 때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비교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나에게는 굉장히 편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또는 문장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제목을 쓰게 되고 작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서 이분이 어떤 책들을 더 썼는지를 쭉 보게 되면 그동안 흘렀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최근 내가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읽게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전에 썼던 책들을 또 찾아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제목과 작가를 쓰게 되고 그 작가의 배경에 대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 기억 속에 이 등장인물은 누구였고, 그다음에 그 배경은 어디였는지, 이 주인공이 가장 좋아했던 거는 어떠고, 이 주인공의 지금 상황들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 이 주인공은 나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쭉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한 번 더 되새겨 보게 되고요. 자,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주인공은 죽음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쭉 문장을 찾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거나 임종 환자를 만나더라도 실제로 감정을 들여다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책들을 통해서는 주인공의 감정을 우리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점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이분이 생각을 하는지를 쭉 적어보면 대충 정리가 좀 되는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적용 부분에 있어서 나는 주인공을 만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웰다잉에 관련된 도서를 읽고 축적된 자료가 없었다면 과연 나는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책들을,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다른 다양한 주인공을 만나서 했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나의 반응, 주인공의 반응 등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쭉 삶의 마무리를 하는데 과연 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메모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주인공을 통해서 나는 좀 더 성찰을 하게 되고, 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다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읽기를 원했을까, 주인공은? 그래서 주인공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남아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들을 삶에서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터득해서 삶의 지혜로 삼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는 삶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쓰거나 책을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할 때는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창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동적으로 남의 글을 쓰고 있거나 하는 것보다는 나도 한번 간단하게 한두 문장이라도 이 책을 보고 창작의 문장을 써보는 거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여기에서 끝났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쓰고 싶다.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매뉴얼처럼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각각 다르게 본인 특유의 삶을 존재하고 살듯이 우리 웰다잉도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계속 읽었던 책 중에 책이 나에게 알려준 죽음은 무엇이었나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 읽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내가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요. 벌써 나에게 다가왔나라는 생각이 하게 됐죠. 그래서 차츰 읽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소멸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 나도 결국은 나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삶의 완성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게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나에게 어떤 사람은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느꼈던 불편한 것처럼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죽음 단어들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좀 더 편안한 저는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나의 죽음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나의 실체적인 죽음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이런 서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서적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장이나 또 의료적으로 우리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나 여러 가지 존엄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한 정리해 놓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받은 선물들을 또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래서 유언장과 신탁을 설정한달지, 그래서 구체적인 나의 죽음 준비를 통해서 다 해놓고 나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매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나면 나중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독서와 웰다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왜 필요한지, 나만의 성찰의 시간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내용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관계 형성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는 우리가 많은 지혜와 많은 성찰의 시간보다는 서로 정보 교환이 좀 많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나만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웰다잉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 들여다보고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나와 대면하는 그런 삶의 대면의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웰다잉 도서를 선택하셔서 읽기를 바라고요. 한 권으로 저희가 모든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고 어떤 단시간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꾸준히 자주 접하시게 되면 여러분 나름의 삶의 완성을 이루시길 거라고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읽은 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나만의 특별한 노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 속에 나의 웰다잉을 다 정리하게 되면 구체적인 나의 웰다잉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전 장례식 준비를 미리 하셔서 파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미리 이제 유언서를 작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을 웰다잉 공부하신 분들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기본으로 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삶이 훨씬 선명해지면서 오늘 이 순간, 오늘을 굉장히 즐겁고 열심히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다잉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를 성찰하고 삶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삶과 죽음이 분리됐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에서 내가 깊은 성찰을 통해서 삶의 완성이 죽음이란 단어로 완성된다라는 걸 또한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성찰과 삶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웰다잉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책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삶은 계속 흐르듯 여러분 곁에 웰다잉 독서라는 친구를 초대하셔서 매일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시며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